안녕하세요. 5주간의 실습을 마무리하고 저희들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 나누는 종결평가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간평가에 이어 오늘 종결평가 사회를 맡은 예비사회복지사 박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종결평가는 여기 있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비사회복지사 소개 및 아이스 브레이킹 간단하게 진행하고 심화연령 소개 이후 기대 반 걱정 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생 소감 발표 및 총평을 들은 뒤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번 5주간의 실습을 통해 훨씬 단단해지고 멋지게 성장한 오늘 종결평가의 주인공들이죠. 저희 예비사회복지사 동기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사회복지사 박연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사회복지사 박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사회복지사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사회복지사 손종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사회복지사 육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사회복지사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사회복지사 윤성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사회복지사 김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사회복지사 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사회복지사 하수진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연 인사. 실습생이 많다 보니까 인사만 하는 데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지난 5주 동안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고민하며 달려온 저희 동기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평가할 때 이제 저희 이영혁 임지혜 팀장님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일 있냐고 우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조금 텐션을 올려보기 위해서 그 마지막을 달려가는 종결평가이니까 긴장도 풀고 좀 전체적인 마음가짐을 다듬기 위해서 이제 가벼운 레크레이션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좋아요 상품이? 상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좋습니다.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아이스 브레이킹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눈, 코, 입 퀴즈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눈, 코, 입 퀴즈는 눈, 코, 입만 보고 누군지 맞추는 게임인데요. 이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명이 온전히 있는 인원도 있고 두 명, 세 명이 섞인 인원도 있어요. 섞인 사람 다 찾아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저거 100% 다 여자 예비사회복지사야. 마스크가. 일단 다 화장한 느낌이거든.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은 한 명. 한 명. 정답! 네. 육지연 선생님. 오! 저요. 하수진 선생님. 오! 정답입니다. 역시 이영혁. 역시. 아니 사진 기준이었어요? 사진 기준이 아니야. 맞습니다. 사진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자신 있는 사진들로 골라왔습니다. 바닥에서 마스크 하나 할 때 있었어요. 맞습니다. 다음 문제 사진 들어가겠습니다. 기준이면 달라지지. 어려워. 저 증명사진도 있고 셀카도 있어요. 일단 화질이 어떻게 확대해서 정답 네. 박유정 느낌? 정답입니다. 야, 진짜 그만 주지. 섞여 있다며. 이거 누가 점수 체크하시는 거죠, 근데? 네. 네. 다음입니다. 보통이 없네.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난이도가 조금. 저는 어제 풀어봤는데. 네. 이한세. 박석준. 아니에요? 근데 한 명만 있을 거예요. 두 명이요? 이제부터 저희가 좀 어렵게 준비했어요. 그래, 일단 얼굴 익혀보자. 다들. 손정민 선생님 같이. 저랑. 네. 아니. 네. 질문을. 박석현, 윤석을. 오, 아닙니다. 정답! 박석현 김풍환 선생님!
네, 그 점수 인정하겠습니다. 잘 맞춘다. 네. 좋아. 다행입니다. 야, 어렵다. 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누굴까요? 불만이 너무 어렵다. 정답! 손종비 윤성원 선생님. 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맞추시는지. 네. 와, 제가 사진 찍을 때 표정 저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네. 다음입니다. 야, 눈코입 퀴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눈은 누구야?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손 들으셨는데. 빨개 가리고. 네. 김구관. 네. 맞아. 이제는 찍어야 돼. 박석현 선생님. 아니야. 네. 입이요? 입 여자. 입 저기 수영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네. 김구관, 박주영. 오! 아, 아니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못 맞췄어요. 이거. 몇 명인지는 알려줄까요? 몇 명인지요? 뭐세 명이지? 세 명이야. 세 명이나 달라. 네. 눈도 달라. 눈도 달라? 혹시 남녀 섞여 있어요? 이거 진짜 큰 힌트 드렸어요. 그럼요. 진짜. 남자만. 남자만? 관장님 한 번도 못 맞추셨는데. 관장님께서 한번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분 중에 세 분이 그 찍어보시는 네, 거예요? 찍어보시는 남자. 이게 이제 또 찍는 문제의 묘미가 있으니까. 네. 박주영 지금 한 명이 있어. 관장님 미치겠네 했으니까 넘어갈까요? 관장님 하신 것 같은데. 관장님이 그 아이디 나온 걸 만났던 것 같습니다. 반장님 하셨어요? 죄송해요. 관장님 맞추셨잖아요. 포기신 거죠? 저희 여기 하시는 애들죠? 네. 김구관. 네. 박주영 선생님. 네. 윤성. 아니야. 아니래. 뭐야? 그러면 정말. 근데 이게 정답이 몇 명이죠? 두 명까지 정답. 두 명 정답이네. 두 명 정답입니다. 한 명만 한 명이 틀렸어요. 누굴까? 그럼 관장님은 요 힌트를 드렸으니까 한번 찍어보실까요? 김구관. 정답이라고 외치겠어요? 정답. 손석빈, 김구관, 박주영입니다. 아니래. 그러면은 이 문제를 많이 못 맞추니까 2점으로 갈까요? 점수를 좀 올려볼까요? 이 문제 맞추시면 2점. 아, 그럼 억울하지. 평생이 없다네. 진심이야. 아무도 지금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김구관 선생님, 박석현 선생님, 윤성은 선생님. 정답입니다. 2점을 가져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렵다. 네. 박주영 코가 선생님. 좋아요. 박주영 선생님이 아니야? 아니네. 네. 아, 네, 눈코입 퀴즈는 여기까지. 다음으로 노래가사 퀴즈입니다. 노래가사. 이제 이거 뭔가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노래가사를 보고 가수와 제목을 맞히는 게임인데 제가 노래가사를 시처럼 읊을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줬어. 우선은 가사만 보고 맞추래? 네. 가사?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하고 있어. 이럴 때 침착해 해줘. 정답! 하세요. 먼저 하세요. 거북이 비행기. 오! 정답입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의 오프닝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의 첫 오프닝인데 그럴 수도 있지. 거북이도 없네. 정답! 빅뱅 판타스틱 베이비. 정답입니다. 순발력 늦었어. 다음. 이게 아니야. 우리 사랑이다. 이제 다신 눈물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봐. 이런 거지 뭘 다시 사람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몇 년도에 나왔는지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몇 년도야? 일단 저희 세대는
아, 그 반장이 유리하시겠다. 아니야 반장 중간 세대일 수도 있잖아. 힌트를 드리자면 가수가 좀 시원한 가수 같아요. 시원한 쿨. 정답? 쿨에서? 민철 뭐야 이게 이상해. 쿨의 노래가 이성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목이 글자 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목 글자 수. 제목 글자 수. 아, 좋다. 좋다. 단어 색깔 정답! 맥주와 땅콩? 아니야 흘려내 열기.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요 이거 약간 근데 이거 노출돼서 주면 안 돼요? 근데 부분 함수를 드릴까요? 감사해요. 아, 여기는 많았어 사실. 네. 다음 문제. 이거 정답! 오, 완전 빠르시다. 티아라. 너 때문에 했어. 아닙니다. 자, 정답 브라운 걸스 아프라카브라. 정답입니다. 아 근데 비슷했어. 나도 티아라 생각했어. 아, 너 때문에 했어. 마지막은 요즘 노래를 저희가 트렌드에 좀 민감하시다면 무조건 이거 맞춰 그럼 요즘 노래. 보여주세요. 너도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라든 들가는 달라 너. 있지, 달라? 나도 달라고 있지 달라 생각했어. 너도 있지, 말해줄래? 요즘에는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뭐. 너도 말해줄래? 힌트. 지하철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를 맞아 이런 거 아닌데 나 몰랐어 밈이에요? 아, 네. 미니가 밈이에요. 죄송한데 맞아. 그럼 미니 아니고 일단 밈이 미니 아니야 돼. 릴스에 많이 나왔던 그때 유행했던 이제 아, 영상이 미니로 나와서 그래요. 네. 지하철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네. 다들 몰라. 알았는데 근데 저 이걸 아니야 근데 릴스 볼 때. 진짜? 정답 네. 뉴진스 하이보이 야, 아, 역시 트렌드를 네, 저희가 준비한 큐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순위 발표 같겠는데 순위 좀 집계가 됐을까요? 동점 있어요? 동점 여기 동 누구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설 이한슬? 그러니까 1대1로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볼까요? 장유준 반항이가 이하영 완전 바뀌었어. 돌봄과의 대결. 그럼 저희가 저번 레크레이션 때 못 냈던 문제가 있어요. 그 저희 밸런스 게임이 있었는데 예비사회복지사의 생각을 맞춰라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못 냈던 문제가 관장님과 5시간 드라이브를 해서 여행 가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침묵이 가미된 그리고 또 뭐였죠? 일본 문제도 5시간 동안 땅큰 마을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돌아오기 했어요. 아 5시간 동안 땅끝마을 가서 사진 찍고 오기 관장님과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잠깐만요. 실습기가 아니 실습비가 연장이었나? 아닌데? 더 심한 거였는데? 얼마나 싫어. 저는 반장이가 따뜻한 간거 좋은데요? 저희가 좋은데요? 저는 좋은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뭐였을까요? 문제 준비됐을까요?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저희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자, 가위바위보 해도 돼요 저는. 어쨌든 저희가 아마 좀 다음이 실습 기간 연장하기로 합시다. 정답이거든요. 정답 없는 거 아니에요? 뭐야 정답이 없겠지.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넌센스 내주세요. 넌센스요? 이런 거 좋아요. 넌센스? 나 엄청 열심히 해. 넌센스 내고 싶대요. 오!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완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총을 대충 쏘면 뭘까요? 총을 대충 쏘면 뭘까요? 영화 맞추는 거죠? 네, 영화. 건성? 아니, 야 거기 긴장했어. 대충 총을 좀
본다고? 대충성? 번이 들어갈 것 같아. 나 놀토에서 봤는데. 약간 총 소리랑 관련이 있어. 빵은 아니고요. 탕인데 약간 대충 쏘는 탕. 대충 왜 쏘지? 대충 왜? 정답은 다른 문제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설렁탕이었어요. 난 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뭐지? 딸기가 도망을 가면 뭘까요? 나 알아! 딸기잼! 정답이야! 1등은 딸기가 깨지라고! 1등은 장수진 선생님으로 축하드립니다. 2등은 이하영 선생님으로 딸기잼. 되셨습니다. 땅이 울면 저희가 또 참가를 해주셨는데 상품을 안 드리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참가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뭐야? 와! 큰거 하나 가져가네. 참가상 저번보다 괜찮았나요? 좋아요. 그쵸. 실용적이고 저희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긴장이 조금 풀려있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장에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활동했던 심화 영역 소개 시간입니다. 심화 영역 소개 진행 방식은 각 영역의 브이로그를 시청하고 그리고 발표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영역 심화 실습 내용을 담은 브이로그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귀엽다. 귀엽죠? 그거 네, 귀엽더라고요. 맛있게 드셔주시고 수고하신 모두에게
같이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 식구분들이 늦게 배운 복, 날 새는 줄 모른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축하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주세요. 일령역의 귀여운 브이로그 다들 잘 보셨나요? 네, 이어서 일령역 심화 영역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발표를 맡은 손종빈 예비사회복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1영역 신화실습 수다식구 와이어 실습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비사회복지사 손종빈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간단한 사업 소개와 그동안의 실습을 진행하며 고민한 점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영구임대 아파트 내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어르신 공동체 밥상 수다식구는 영구임대 아파트 내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정서적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밥상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1영역은 수다식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르신 공동체 밥상 4회, 이웃초대 모임 기획회의, 이웃초대 모임을 각 1회씩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 공동체 밥상 활동은 2개 조가 모여 사전에 식사 메뉴를 정하고 직접 음식을 조리합니다. 조리하지 못할 정도로 기능이 좋지 못한 어르신들은 재료 손질, 식탁 세팅 등의 간단한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당사자분들 모두가 활동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웃초대 모임 기획회의는 이웃초대 모임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수다식구 어르신들이 조리할 시간과 이웃을 초대하는 시간, 식사 메뉴, 레크레이션을 정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가 각 조에 들어가 수다식구 어르신들이 조별끼리 의견을 제시하고 모든 어르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이웃초대 모임의 시간, 메뉴, 레크레이션을 정했으며 각 조에서 취합된 의견이 다를 때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초대 모임은 평소 고마웠던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활동으로 수다식구 참여자분은 본인이 초대한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이웃분들보다 먼저 초대 모임 장소에 나와 재료를 손질하고 수육과 부침개 등을 만들며 이웃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웃들이 도착하면서 서로의 이웃에게 간단한 안부와 담소를 나누며 새로운 이웃끼리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맛있게 식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는 4에서 6명끼리 앉은 조에서 간단히 건강체조와 조별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레크레이션에 재밌게 참여해 주시며 참여자분들은 만족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이웃초대 모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를 품고 마을을 잇다 와이유입니다. 와이유는 파남 이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해 문화마실단이 찾아가는 문화 공동체 확산 프로그램입니다. 문화를 배워 문화마실단으로 활동하며 문화를 매개로 서로 돌봄의 관계와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와이유에서는 배워서 남조요 1회, 문화 들고 마실 와슈 3회, 문화 들고 마실 가요 1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배워서 남조요 활동입니다. 배워서 남조요 활동은 문화마실단이 이웃 친구들에게 문화 활동을 나누기 위해 사전에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문화마실단은 마을 친구에게 문화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멘톨 비누의 특징과 주의점을 교육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멘톨 비누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직접 멘톨 비누를 제작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마실단은 나눔 활동을 위해 책임감 있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문화 들고 마실 와슈 활동은 문화마실단이 배워서 남조요에서 배운 문화 활동을 토대로 마을 친구 가정에 방문해 함께 문화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참여 인원이 많아 공간상의 제약으로 복지관에서 2회, 가정방문을 1회 진행하며 마지막 회기에 가정방문을 통해 마을 친구분의 생활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친구는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주면서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오랜만이며 집안에 사람이 많이 오니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가정에 방문해 마을 친구를 만나보니 평소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관계 형성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 친구와 마실단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문화 마실단과 마을 친구와 함께 멘톨 비누를 만들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들고 마실 와슈를 진행하며 문화 마실단과 마을 친구가 서로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마실단과 마을 친구들이 함께 외부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활동을 체험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 들고 마실 가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많은 마을 친구와 마실단 선생님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참여가 어렵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 문화마실단을 통해 마실단 선생님들과 마을 친구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한 명의 마을 친구만 이번 문화 나들이에 참여를 하게 되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세종수목원과 공주 한옥마을에 가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목원에서는 조별로 관람을 진행하며 식물을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주 한옥마을에서는 조별로 자기소개와 마을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저희가 준비한 관계 형성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분들은 처음에 어려워하셨지만 좋은 길이 협동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매개로 한 활동인 공예 체험을 위해 등불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돕고 방법을 알려주며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심화 실습을 진행하면서 진행, PPT, 명찰 제작, 기록, 계획서 작성 등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심화 실습 초반에 프로그램에서 역할 분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가장 자신이 있는 역할을 위주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해보지 못한 새로운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강점을 찾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실습 초반, 진행, PPT 제작, 명찰 제작 등의 역할을 반고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슈퍼바이저님께서는 예비사회복지사로 실습을 나왔을 때는 다양한 경험과 역할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슈퍼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회차까지는 처음 정했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되 그 이후부터는 각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할을 수행하며 각자의 시행착오를 통한 새로운 강점을 찾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비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점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당사자주의라는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어디까지가 당사자를 위한 행동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분들이 조금만 어려워하면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을 이어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분들이 어려워해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사식구 공동체 밥상 활동에서는 당사자분들이 아닌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무조건적인 도움은 봉사자의 역할이며 사회복지사는 집단의 역동성과 당사자 개인의 강점과 역량을 파악해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는 슈퍼비전을 주셨습니다. 이후 활동에서는 무조건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 당사자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며 예비사회복지사들은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올바른 역할을 갖다고 하여 남은 활동에서는 예비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생각해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고민은 라포 형성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관계 형성을 위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느 범위까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겼을 때 다시 대화 주제를 던져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을 기다리며 먼저 질문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슈퍼바이저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기보다 당사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관찰하는 것도 좋은 자세이며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분들의 친밀감 표현을 받아들일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사자분께서는 저희를 보고 손자 아니면 손녀 같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이것이 사회복지사와 당사자의 관계가 아닌 조부모와 손자녀의 느낌으로 전문적 경계를 흐릴 위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슈퍼비전을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들은 질문을 개방형으로 이어나가며 당사자의 침묵을 걱정하기보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당사자분들이 먼저 저희에게 새로운 주제를 던질 수 있게 기다리면서 당사자분들과 예비사회복지사 간 자연스러운 라포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습으로 직접 당사자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라포 형성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서로 돌봄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영역 심화 실습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영역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손종빈 예비사회복지사님한테 이렇게 진중한 면이 있다는 거를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어제 나들이 가서 고생도 하고 좋은 추억도 만들었던 1영역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영역 심화 실습 내용을 담은 브이로그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하나도 못 듣는데 이게요. 대학교 세종국장과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혁의 추억이 담긴 브이로그를 잘 보았습니다. 이영혁 심화 실습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영혁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라디오로 찾아왔습니다. 박유정, 하수진, 예비 사회복지사 DJ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5주간 실습 이야기를 라디오 형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통해 느끼고 배우며 성장했던 순간들을 진솔하게 담아냈으니 함께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실습이 보이는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5주간 우리의 라디오 이야기를 담은 5주간 그대와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DJ 하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DJ 박유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선배 사회복지사님과 함께 저희의 지난 시간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이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즐겁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정선 안테나 주민방송 세부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장산 안테나 주민방송의 여러 세부 사업 중 이번 실습에서 진행한 주요 사업은 마을 방송 운영 논의 모임, 마을이 보이는 방송, 보이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네, 먼저 마을 방송 운영 논의 모임에서는 DJ 선생님들과 함께 마을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며 외부 활동 등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마을 방송 운영 논의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방송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마을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이는 라디오 방송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개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식장산 안테나 주민방송에서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난 5주간 실습을 하며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운영 논의 모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실 주인공을 모셔볼까요? 박석희 예비사회복지사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방송 운영 논의 모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비사회복지사 박석현입니다. 네, 박석현 예비사회복지사님, 6, 7월 번개 모임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DJ 선생님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면 좋을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난 6월 번개 모임에 참여해 서로의 어색함도 풀고 한층 가까워질수록 재밌는 레크레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7월 번개 모임에서는 저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맡게 되어 마을 DJ분들이 주체적으로 피드백을 나누며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부터 진행 자료도 만들고 리허설도 거치며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1일 화요일에 번개 모임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 내일 있을 보이는 라디오 리허설과 부스 운영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양한 준비 과정을 거치셨네요. 그 과정 속에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6월 번개 모임에서 저는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DJ 선생님들을 처음 보는 자리다 보니까 설레기도 했지만 좀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떨린 나머지 실수를 좀 했는데요. 노래 가사를 아까 하셨던 것처럼 보고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게임에서 PPT가 잘못 넘어가서 정답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노래가 땡벌이었거든요. 아쉬워하실까봐 제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땡벌을 불러서 분위기가 쌓이지 않고 잘 넘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DJ 선생님들께서 잘 참여하실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걱정했던 것을 잊게 해주실 만큼 저희를 사랑스러움과 기대감이 담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면 너무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도 번개 모임 이야기 들으니 하나 생각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께 매달 오시는 게 힘들지 않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힘들어도 재미있어서 오게 된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또 선생님들께서 지난 방송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시며 세심하게 피드백 해주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분들의 주체성과 애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석현 예비사회복지사님의 이야기와 DJ 수진님의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센스 있게 대처하는 순발력, 그리고 힘들어도 재미있다던 주민분의 말씀 속에서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한 가업을 더 끝나는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고민해본 그 경험 역시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DJ 선생님들과의 뜻깊은 호흡 멋지게 잘 이끌어 주셨네요. 그럼 다음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마을이 보이는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김구가 예비사회복지사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이 보이는 방송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비사회복지사 김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저도 즐겨 듣고 있는데요. DJ 선생님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5개 콘텐츠 중 하나인 매일 그대와에서 DJ 정명숙, 이복수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DJ분들이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계획부터 준비,
진행, 평가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본을 함께 구성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진행 방식을 익히고 녹음 장비를 점검한 뒤 DJ 선생님들과 리허설도 진행하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저희 예비사회복지사가 게스트로 참여하여 대본 점검, 음향 보조, 방송 송출 확인을 맡아 조력자로 클린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유튜브 업로드를 위한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했고 결과보 작성으로 하나의 방송을 완성했습니다. 네, 하나의 방송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웃음이 났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들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 라디오 대본을 쓰기 시작했을 때 속으로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싶었어요. 처음 써보는 라디오 대본이라 DJ분들의 성향 파악부터 낯선 형식까지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주영 예비사회복지사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연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완성본을 완성했을 때 그 엄청난 뿌듯함은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대본 작업도 함께 고민하며 하나의 방송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뒤 실제 녹음을 거치면서 감회가 새로웠겠는데요? 매일 그대와 녹음 현장은 정말 놀라웠어요. 철저한 준비와 대본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DJ 선생님들을 보면서 방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책으로 보았던 당사자 주의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DJ분들의 활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로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지 피부로 느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DJ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더 의미가 깊네요. 그렇다면 지난주 수요일 DJ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소감은 어떠셨나요? 하나의 방송이 완성되기까지 참 많은 사람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는 뒤에서 음향 타이밍과 대본 진행을 조율하며 DJ와 게스트의 호흡을 지켜봤는데요.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준 우리 동료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 덕분에 하나의 멋진 하모니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함께해준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김구간 예비사회복지사님 이야기 감사합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 매일 그대와는 저희가 처음으로 마을 DJ분들과 함께 만들어본 방송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주의의 의미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직접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야기인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주실 박주영 예비사회복지사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방송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비사회복지사 박주영입니다. 네, 이번 보이는 라디오 방송이 내일 진행을 앞두고 있죠? 이번에는 여름 여행을 주제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준비 과정이 궁금해지는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여행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함께라서 더 행복했던 추억 이야기, 꿈꾸는 여행지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사연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서도 작성하고 방송 대본과 PPT도 하나씩 준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를 차근차근 만들어 갔는데요.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마을을 직접 다니며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16개의 소중한 사연을 받을 수 있었고 그중 11개의 사연을 방송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보이는 라디오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는 영상 편집과 썸네일을 제작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번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연 모집부터 홍보, 대본 작성, 부스 준비까지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하나하나 직접 발로 뛰시면서 보람찬 일도 또 기억에 남는 높은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요. 혹시 준비하시면서 가장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직 보이는 라디오를 직접 진행해보지는 않았지만 준비 과정과 이전에 진행된 보이는 라디오를 참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DJ분들이 단순히 대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반응에 맞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프로그램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한 보스를 준비하면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선이나 안내 방법을 하나하나 고민해봤고요. 드디어 내일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서는 준비한 내용도 함께 잘 전달하면서
주민분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고민하셨는지 느껴집니다. 특히 박주영 예비사회복지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잘 준비된 대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눈을 맞추고 유연하게 호흡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네요. 내일 진행될 방송에서도 주민분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5주간 그대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낯설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주민분들과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주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과 관계의 중요성,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십장선 안테나 주민방송은 단순한 과업 수행을 넘어 주민분들이 수혜자가 아닌 마을의 주체로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사회복지가 주민과 동행하는 과정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선생님들의 웃음 속에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실습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소중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5주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DJ 박유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DJ 하수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주간 그대와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생방송의 좀 묘미인 것 같아요. 네, 고생해주신 우리 DJ 분들과 게스트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영역, 2영역 발표를 좀 봤는데 각 영역에서 좀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리고 활동했던 흔적들이 잘 보이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실습을 시작할 때 적었던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5주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함께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실제 실습을 하게 되면서 실수가 많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대하는 점은 아무래도 실습을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진행한다는 게 가장 기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점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저는 실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다른 학교 학우분들과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과 협업할 수 있는 점이 기대됩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성향으로 인해 실습을 빨리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을지에 걱정됩니다. 저는 기대하는 점으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복지가 실천 현장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배울 수 있는 점을 기대했습니다. 걱정하는 점으로는 실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저희 실수가 동료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되는 점은 실습을 통해 현장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기대되고 또 걱정하는 점은 첫 실습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부족한 점을 마주할 것 같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책으로만 배웠던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기대되었으며 걱정됐던 점은 5주 동안 아침에 맨날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네, 기대했던 점은 실제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가 되었고요. 반대로 걱정되었던 점은 아무래도 실습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현장을 체험하면서 복지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걱정되는 것은 제가 수많은 과업이 있는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일단 기대하는 바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활동들을 있지 않고요. 걱정되는 거는 제가 맡은 임무에서 역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제가 기대되는 점은 제가 어떤 분들이랑 같이 실습을 하게 될지
그리고 실습에서 제가 맡을 역할이 무엇일지가 기대되고 또 걱정되는 점은 제가 다른 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집이 멀어서 그 점이 좀 걱정입니다. 네, 우선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실습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체성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고 당사자마다의 특성과 강점을 발견해 직접 전달하면서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실습을 진행하면서 실수를 통한 성장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잘하고 싶다는 성급한 마음에 일방적인 질문을 하는 등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수에 머무르지 않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이를 슈퍼바이저 및 동료들과 공유하는 과정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했던 점을 많이 충족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기대했던 점은 많이 충족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걱정했던 점은 좀 반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은 초반에는 많이 걱정되고 기술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모습이 약간 부족했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조금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대는 배움으로 채워졌고 걱정은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동료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수다식구와 라이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전 준비 진행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등 많은 협업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슈퍼비전을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 지혜를 배울 수 있었고 특히 과장님이 실습이 끝나고도 남은 것은 관계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맺은 관계가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장 큰 자산임을 배웠습니다. 비록 제 내향적인 성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먼저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저도 진행자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대하는 점은 5주간의 실습을 통해 당사자 주체성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을 부여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서로 돌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걱정하는 점은 슈퍼바이저님께들은 미숙하더라도 도전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인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실습인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대했던 점으로는 실습 전에는 성찰과 이론을 배웠고 현장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레크레이션 준비, 당사자분들의 주체적 참여를 돕는 진행과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또 슈퍼비전을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할 기술, 실천 역량, 당사자를 향한 태도를 직접 적용해보며 일반 봉사활동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또 걱정했던 점은 처음에는 경직된 태도로 당사자분들을 대하며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 실전 현장에서의 많은 부족한 점을 마주하기도 했고 또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배운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색함과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을 마주한 부분에 슈퍼비전을 받고 피드백을 수용하며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기대됐던 점이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하였는데 마을이 보이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 동료 예비사회복지사들과 같이 경험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 걱정되는 점으로는 5주 동안의 출근이 약간 걱정된다 하였는데 지각 한번 안 했고 잘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과의 제가 시청자한테 주민분들께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니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 실습을 하기 전에는 잘할 수 있을지 진심과 걱정이 많았지만 보이드 라디오 운영, 관계 모임, 마을 보이드 라디오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배우며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바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기대가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보람찼던 시간을 많이 보냈고 당사자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직접 체감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제가 연령관리를 잘못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슈퍼비전을 받고 그리고 강점을 찾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강점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걱정도 됐다는 부분이 제가 영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지금 공연 평가를 준비하고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축법 인형과 이렇게 같이 마무리를 하다 보니 진행되는 걸 보니 제가 걱정됐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기대가 됐던 거는 복지 현장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당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정말로 복지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만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좋은 슈퍼바이저 분들과 다양한 매력을 가진 9분의 예비사회복지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실습에서 대표를 맡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좀 쉽게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집이 먼 건 여전히 힘들지만 그걸 잊을 정도로 행복한 5주였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감이잖아요. 그래서 좀 울컥하게 되네요. 네. 이번에는 5주간의 실습을 무사히 완주한 저희 이제 동기들의 진솔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실습을 하면서 배운 것과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분들은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현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실습 현장에서 이제 훌륭한 지도자분들과 그리고 따뜻한 지역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5주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제 실습이 진행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5주가 막상 마무리를 앞둔 지금 돌아보니 제게는 약간 짧다고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 주어졌던 그 여분의 시간 덕분에 이제 현장에서 더 깊이 호흡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아쉽도록 짧게 느껴진 시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바로 현장 속 소통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실 책으로만 접했던 지역사회 조직화와 주민 참여를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보았습니다. 특히 마을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일상이 특별한 이야기가 되고 그 목소리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하나를 묶는 단단한 유대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주민들의 삶 속에 직접 들어가는 실천적인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좀 깊이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5주간의 실습이 제게 가장 남긴 큰 자산은 사람을 향한 확신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장산 안테나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저는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웃의 삶에 귀 기울이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공감대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제가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임해야 될지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의 가장 든든한 바탕은 결국 사람의 목소리와 온기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길었던 실습 기간과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을 확보하는 그런 가치관 덕분에 그토록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잇는 따뜻하고 튼튼한 매개체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연대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복지사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남대학교 박영은 예비사회복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은입니다. 우선 실습을 통해 제가 배운 점은 복지 이론뿐만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는 성찰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사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성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하루가 끝나고 실습일지를 작성할 때마다 현장에서 마주한 모든 상황과 인연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삶 속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진행하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저에게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소중한 기억들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습 기간 동안 깊은 관계를 맺은 당사자분들과 힘이 되어준 동료 실습생들, 그리고 늘 방향을 잡아주신 슈퍼바이저님과 기관장님, 그리고 선배 사회복지사분들이라는 귀한 인연을 얻었고, 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주시고 실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송대학교 윤성은 예비사회복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입니다. 제가 생명조합 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며 배우게 된 한 가지는 협력입니다. 실습 초반에 저는 자기 과업만 잘 수행하면 좋은 실습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는 어색한 역할을 부여받고 새로운 과업을 헤쳐나가는 도전의 과정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의 약점인 남들 앞에 서서 의견을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점을 동료들과 나누어 보완하였고, 프로그램 당사자와 라포 형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용기를 받으며 나홀로 복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동료의 약점을 함께 보완하고 당사자와 대화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협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저에게 남은 한 가지는 지역 주민분들의 미소입니다. 복지관에서 실습한다는 것은 바로 지역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어르신분들은 얼굴이 익어 친숙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복지관을 오며 가며 만나게 되는 어르신들 또한 지역 내 서로 돌봄의 가치를 위한 소중한 한 분 한 분임을 명심하고 인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어르신들께서 아주 밝은 미소와 함께 복지관에서 실습 중이냐 라고 물어봐 주시며 저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응답을 바라지 않고 시작한 자그마한 인사말이 5주간의 실습을 통해 쌓여 소중한 인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내 기간에 복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복지의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여 무시하지 않고 지역 내 소리를 듣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인사에도 태양과 같은 밝은 미소로 보답해 주신 파남이동의 지역분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대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주영 예비사회복지사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제 목표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복지사의 실제 역할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5주간의 실습을 마무리한 지금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제게 가장 크게 남은 한 가지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실습 전에는 맡은 일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평가,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생겼고, 그때마다 계획을 수정하고 팀원들과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에게는 완벽함보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함께 협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하고 활동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은 사회복지 실천 교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실습은 끝나지만 배운 유연한 사고와 당사자를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주민의 강점을 믿고 함께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잊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전대학교 송종빈 예비사회복지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종빈입니다.
네, 이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5주간의 실습이 마무리되는데요. 뭔가 후련하면서도 많이 아쉽습니다. 네, 사실 조금만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번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이제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뭐 이제 제가 봉사자를 하면서 그때 했던 태도나 행동들을 그대로 가져와 보니 아무래도 사회복지사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슈퍼비전을 통해 본인의 역할에 맞는 옷을 입어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배워 이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습을 하면서 가장 남았던 점은요, 아무래도 같이 실습을 진행하면서 남았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슈퍼바이저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이제 추억들과 그리고 이제 실습생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얻었던 추억들이 저는 가장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전대학교 육지연 예비사회복지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지연입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저에게 남은 것은 부족한 부분을 피하지 않고 직접 경험해보는 태도입니다. 진행자, 참여 안내 전화, PPT와 대본 제작,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가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 전에는 주로 잘할 수 있는 역할에만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는 부족하더라도 직접 부딪혀보며 새로운 역할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익숙한 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영향을 넓혀가겠습니다. 실습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사회복지의 가치입니다. 실습 전에는 단순히 사회복지의 가치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습을 하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당사자와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고민하며 성장해가는 동행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동행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료 예비사회복지사와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돌아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르신들께 받은 따뜻한 말과 마음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고생이 많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손을 잡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셨고 안내 전화를 드릴 때 저를 먼저 기억하고 반갑게 말을 건네주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긴장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다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받은 따뜻함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혼자 앞서가기보다 함께 걸어가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속도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작은 마음과 노력을 알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대학교 이주원 예비사회복지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제가 이번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과 태도입니다. 실제 과업을 수행하고 슈퍼비전을 받으며 또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모습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깊이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 말과 행동,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수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히 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넘어 저희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찰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배웠습니다. 또 지난 5주간 실습을 통해 저에게 남은 점은 사회성입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사회성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 진심 어린 경청과 반응, 그리고 따뜻한 비언어적 표현이 어우러진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실습 전에는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함께 웃고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실습 전에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며 반응하고 표정과 목소리에 더욱 신경 쓰며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가자 어르신분들께서도 마음을 열어주셨고 서로 따뜻하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진심 어린 소통과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이번 실습에서 저에게 남겨진 사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주간 아낌없이 지도해주신 슈퍼바이저님과 따뜻하게 맞아주신 어르신분들, 그리고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동료 예비사회복지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뭔가 울컥하신 것 같아요, 읽으시다가. 아니요. 한남대학교 김고관 예비사회복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고관입니다. 5주 동안 다녀온 실습을 마무리하며 제 깊이 남은 것 한 가지와 새롭게 배운 것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게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마을이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며 체감했던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대본을 작성하고 홍보지를 만드는 등 눈앞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통해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DJ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제 생각이 달랐음을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홍보를 하며 만난 주민분들이 마을 행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 목격하며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회복지라는 직업의 무게와 매력을 동시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것은 당사자를 향한 배려입니다. 부스 퀴즈가 너무 어려울까봐 동료들과 급하게 난이도를 수정했던 경험들이 떠오르고 또한 빵을 구매하지 못한 아쉬움을 기억해 DJ분들과 더 든든한 파가를 해적하려 했던 작은 고민들까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당사자를 향한 눈높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이 있어야만 주민분들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현장인 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식장사 안테나 주민 방송을 통해 고민했던 사회복지의 가치를 생각하며 생명종합복지관에서 배운 세심함과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시선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든든한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고관 예비사회복지사님 눈물 누가 좀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 박유정 예비사회복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유정입니다. 오늘 이번 실습을 통해 당사자 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관계 형성의 중요성입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습을 하면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관장님과 선배 사회복지사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복지관에서 만나는 지역 주민들께도 먼저 인사를 건네며 작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사회복지가 시작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개 모임과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DJ 선생님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실습은 단순히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5주간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과 제가 가진 강점을 돌아볼 수 있었고 아직 완벽하게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모든 방향을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주 동안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남대학교 하수진 예비사회복지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수진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첫 출근 날 생명복지관의 문을 넘으며 잘해보자고 다짐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컸던 만큼 처음 과업을 수행할 때는 결과물의 완성도에만 집중했고 부담감과 책임감도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거치면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 홍보하고 사연을 듣고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사회복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지만 점차 주민분들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궁금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가진 삶의 경험과 생각을 들으며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기준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를 자신의 삶의 전문가로 존중하고 그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사회복지는 거창한 실천 이전에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습을 통해 가장 크게 남은 것은 제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누구보다 즐기고 있었고 행사 진행이나 발표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에도 생각보다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나 홍보처럼 익숙하지 않았던 일도 반복해서 경험하고 연습하다 보니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실습은 사회복지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의 대본 말미에 이런 말을 썼었는데요. 길었던 여행의 끝,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 때쯤이면 밀려오는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여행은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새로운 이야기로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실습은 하나의 여행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아쉬움을 원동력 삼아 실습에서의 배움과 성찰을 바탕으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겠습니다. 그동안 제 여행에 함께 동행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과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울컥하는 소감이 동기들의 소감을 들으니까 저도 뭔가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데요. 다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어제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소감을. 그래서 얘기하는 데는 손을 막 달달달 떨면서 얘기를 해주신 우리 예비사회복지사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또 들어볼 시간인데요. 이제 조언을 해주실 슈퍼바이저님들과 이제 관장님의 슈퍼비전 기대하는 마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역 장유진 과장님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해주시고. 나가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나가서. 왜 관장님이 안 되나? 제가 이번에는 또 인사성이 없지 않아서. 네, 드디어 이제 5주의 마무리 이제 종결평가네요. 안녕하세요. 1년역 슈퍼바이저 담당한 장유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르신 공동체 밥상 수다 식구를 예비사회복지사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예비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한 5주간의 심화 실습은 성찰과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우리 1년역 선생님들 또한 성찰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비사회복지사들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 관찰자, 촉진자, 중재자 등 사회복지사로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고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에 있어 예비사회복지사의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참여자의 속도에 맞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익혔습니다. 또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가 방문으로 형성된 관계로 도움을 받으며 사회복지사로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의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 회기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긴장감과 조급함이 있었다면 회기가 거듭될수록 기다림과 여유를 가지며 참여자의 사소한 것도 기억하며 안부를 나누는 세심함도 보였습니다. 이번 실습 중 예비사회복지사 역할 조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며 도전하였습니다. 아마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입장에선 이미 나눠놓은 역할을 슈퍼바이저의 의견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내가 해보지 않았던 역할,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을 맡아 어색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았을 테지만 이러한 과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우며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을 마치며 주민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동료 예비사회복지사들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며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의 성찰과 고민이 심한 실습 이후에도 이어져 현장에서 후배 사회복지사로 만나길 기대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뭉클해지네요. 오늘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시는 다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년역 이한태 선임 사회복지사님의 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년역 슈퍼바이저 이한슬입니다. 일단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중간평가보다 훨씬 더 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잘 담긴 것 같아서 저도 잘 봤고요. 우리 1년역 선생님들이 저랑 아무래도 활동을 했다 보니까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저희 사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가장 처음 만남을 준비를 하실 때는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를 당연하게도 완전히 이해하시지는 못했고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의 고민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떤 주제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직된 모습도 많이 보이긴 했는데 이제 조별 모임도 하고 단체 모임도 하고 이렇게 어르신들과 관계 형성을 할 기회들을 만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각자의 매력이 보였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마냥 예뻐하시기보다는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이렇게 하는지도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많이 조금씩 성장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진행 전에는 그래서 레크레이션 진행 같은 것도 제가 많이 피드백을 드려서 사실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 레크레이션의 목적에 사실 맞지 않거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여러 번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점차 이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활동들도 해주시고 그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어르신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좀 형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했던 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마실단이 직접 활동을 주최를 하고 어르신들끼리의 소통을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지 저희가 자꾸 이렇게 나서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저는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 스스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담당자로서는 점차 사업의 목적 목표를 위해서 이 활동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저도 그랬고 이 실습 동안 생각한 것들이 내가 어떤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지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것들이 사실 막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이 딱 적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얻으신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시고 내가 부족했던 점들을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셔서 이론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채워서 현장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서 같이 또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을 잘 찾으셔서 네, 더 성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경영 감사합니다. 다음 이영혁 임지혜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혁 슈퍼바이저 임지혜입니다. 네, 우리 이영혁 예비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했던 5주간의 시간은 저의 학생 시절 그리고 저의 신입 사회복지사 시절을 돌아보는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만났던 어색했던 첫 만남이 기억이 납니다. 초롱초롱했던 눈빛, 기대 가득 눈빛들이 저를 선호했던 순간들이 아직 눈에 선한데요.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어쩌면 두렵기도 했던 첫 만남이었겠지만 저 역시 내가 슈퍼바이저로서 잘할 수 있을까? 저들과 함께하며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일도 많이 바쁜데 내 실습 지도까지 잘할 수 있을까? 라며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혁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5주 동안 분명한 성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주민을 만나고 동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은 자신의 강점들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의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동료들과 함께 시너지를 이루며 나의 약함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힘이 되어줄 수 있음을 깨달아 경험해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역사들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5주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을 하며 울고 웃었던 이들의 시간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저마다,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 이영영 선생님들은 저마다의 고민, 저마다의 방법, 저마다의 익숙함이 있었겠지만 그 부분들이 실습을 통해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이들이 입장의 동일함을 알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료와 더불어, 주민과 더불어, 마을과 더불어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배우고자 했던 열정만큼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며 수많은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과 함께하며 그분들을 통해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당사자주의의 의미를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비 사역사들이 만났던 주민과 당사자, 그리고 이 마을의 공기와 냄새를 직접 경험하며 나는 어떤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당사자와 함께하는 사역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이러한 치열한 고민들이 주민들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 함께했던 그 공간 속에, 그리고 매 회기 정성껏 작성해 주셨던 실습 일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실습 지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마을이 보이는 라디오 매일 대화를 예비 사역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던 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실수 없이 정말 잘했는데 피드백을 나누던 시간에 갑자기 하수진 선생님이 펑펑 눈물을 흘려서 제가 아주 몹시 당황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의 신입 사역사 시절과 너무 많이 닮아 있었다는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늘 부족한 점만 보았던 그 시절의 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스스로에게 진심이었고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겠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쉴 틈 없이 올라오던 카톡방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예, 팀장님 결과 보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피드백 주신 내용 반영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라고 네. 우리 이영희 선생님들은 굉장히 제2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네, 실수 없이 울리는 카톡 때문에 저도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저희 팀원 선생님들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수많은 메시지에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었던 책임감들, 여러 가지 노력들에 진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선생님들이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실 텐데요. 앞으로 사역자로 살아가며 만나게 될 동료들에 대한 소중함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 또한 그들에게 좋은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강점으로 만들어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복지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가능하다면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즐거울 수는 없죠. 다만 1년 차에는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2년 차와 3년 차를 지나며 그 꿈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무엇을 더 재미있게 도전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저에게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면서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너무 과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는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우리 모두는 아무리 치열하게 계획하고 계획해도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말라고 해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크다는 것은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일은 혼자 빈틈없이 완성해내는 일이 아니라 동료와 주민의 힘을 믿고 함께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역 예비 사역사 선생님들을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깊은 책임감, 치열한 노력, 성실함,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 조금은 느려 보여도 언제나 나보다 상대를 생각하는 배려심,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를 바라보는 순수한 진심. 저는 이 5가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좋은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매력이 너무 많고 강점도 많았던 우리 2학년 예비사회복지사님들, 이 뜨거웠던 여름 5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야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서류도 많고 무거운 물건도 척척 들어야 하고 관계도 쉽지 않고 주민들도 만만치 않고 배운 대로 되지도 않는 곳이 바로 이 현장이지만 저는 언젠가 이 현장에서 우리 예비사회복지사들과 동료로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5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계속 듣는데 하수진 예비사회복지사가 울컥했나봐요. 진짜 울어요 이번에는. 근데 박정 예비사회복지사님은 위로를 안 해줘요. 앉아서 우네? 네, 저희 영역 선생님 다 울컥하셨나봐요. 주영쌤 빼고요. 네, 지금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총괄해주신 총괄 슈퍼바이저 이제 윤지혜 부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영 선생님이 원래 T인데 따뜻한 로봇이 됐대요. 그래서 이번 실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었다. 네, 앞서서 심화영역 슈퍼바이저님들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슈퍼비전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 감동을 한 것 같고 우리 웃음이 많은 홍민아 선생님도 눈물을 훔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에게는 참 기감이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실습 면접을 봤던 그때의 마음가짐 그리고 처음 시작을 했을 때의 눈빛들이 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유독 물론 제가 올해 처음 슈퍼바이저 총괄을 맡았지만 기존에 봤던 선생님들보다 제가 더 마음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함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배움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습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습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바뀌게 됐는데요. 내 역할을 잘 수행했을까라는 것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여쭙고 논의하고 이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지라는 질문의 변화가 실마 실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성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주민을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중심의 실천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주민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조건 빨리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속도와 표현 방식을 존중하고 작은 반응을 기다리며 때로는 주민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일이 어색하기도 했고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인사를 건네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주민의 작은 표현에도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참 소중한 실천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은 실습 후반으로 가면서 동료들의 어려움들이 생기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서로 속도와 방식이 달라 답답했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조정하면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실습 초반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서로 돌봄이 단순한 말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명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주민의 작은 변화를 세심하게 살폈고 누구는 새로운 역할에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와 수정을 책임을 졌고 또 누구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체 흐름을 이어주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강점은 달랐지만
서로 다른 강점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번 실습이 더 풍성하고 소중하게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는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조절하고 활용할 것인지도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예비사회복지사들을 제가 바라봤을 때 빠른 실행력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책임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역할을 나눌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변의 자원을 찾고 동료와 연결하고 함께 해결하는 것 역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는 크고 작은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인 건지 아니면 함께하는 동료들이 함께하는 생각인 건지 주민들을 생각하는 건지 그런 고민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 실패와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고 매일 자신의 실천을 기록하며 돌아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선생님들 얘기하다 보니 실습일지를 쓰는데 3시간씩 걸렸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기록하는 부분이 저희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6시에 퇴근을 해서 다시 집에 가서 실습일지를 쓰고 했던 부분들 물론 저도 저희 복지관의 생명 출신이 있거든요. 저희도 힘들게 실습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의심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이 자리까지 와준 여러분이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역시 올해 처음 총괄 슈퍼바이저를 맡으면서 뭐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실습의 방향을 잡아주신 관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각자의 일 때문에 바쁜 팀과장님들 그리고 이한수 선생님도 자기의 일에 물론 후배 사회복지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도 선배 사회복지사의 일이지만 네, 더하게 힘들지만 열심히 해주신 슈퍼바이저님들과 그리고 복지관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끝까지 믿고 함께해준 10명의 예비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꼭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네,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하고 세심하고 정말 울컥하고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선배 사회복지사님께서 저희의 실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왜 소민 선생님부터 먼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먼저일까요? 자기 소개를 알겠죠? 다 합격을 안 해줬나 봐, 하얀색이랑 차이색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습 5주 동안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밀접하게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었던지라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보았지만 그래도 이제 일지 쓰기 힘들다, 뭐 준비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가득가득 들으면서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정말 멋지게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뭐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이클을 돌려보셨다는 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한 사이클을 돌렸다라는 게 나중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쉽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큰 매듭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도 잘 마무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영 사회복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호미나 선생님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밀접하게 이렇게 소통을 했었던 적은 없었어요. 중간평가도 들어오지 못했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간혹 사무실 오가시거나 이렇게 기관 내에서 오가시면서
이렇게 보는 모습들에서 굉장히 열정과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멋지다는 생각을 좀 했고, 오늘 많이 이야기 나왔지만 그 강점들을 다들 찾으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또 나를 뛰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셨을 때 재미있게 일하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현장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런 시간들이 저 스스로도 좀 되돌아보게 되는 또 시간이 되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차은희 사회복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돼서 좀 긴장됩니다. 그렇죠. 끝이 있으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네, 저에게 시작은 항상 조금 낯설고 두려웠던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실습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다음에 실습생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실습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했던 것 같고 멋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지선임 사회복지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저도 아무래도 이제 물론 우리 이현학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내일 마을 축제 함께 이제 그래도 이게 뭔가 곁에서 밀접하게 함께하지 못했던 점이 저도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열정 넘치는 모습이 이제 저희 팀 내에서 저는 정말 좀 그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나도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좀 저도 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좀 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사무실 오가는 모습, 뭐 활동하는 모습, 뭐 준비하시는 모습 전부 다 되게 반짝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서 다시 뵙길 기원하며 5주간 실습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지 사회복지사님. 제가 중간평가 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여기 저희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배우고자 하는 거, 경험하고자 하는 거를 저희 생명복지관에서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대했던 부분과 뭐 걱정했던 부분들을 다들 경험하고 뭐 이겨내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좋은 경험이었다고 진짜 좋은 경험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실습이 끝나더라도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많은 행사나 모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봉사자로 희망하시면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늘 저희에게 이제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경민 관장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생각을 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윤지혜 부장님하고 같이 동기였던 그 김길수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10년 같이 했던 동료였는데 그 선생님은 항상 그 선생님 명언하기를 좋아했어요. 항상 그 입에 달고 살았던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모소대나무입니다. 네. 모소대나무 혹시 아세요? 모소대나무? 처음 들어보시죠? 같이 일한 직원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붙었을 거야. 네. 모소대나무는 그 4년에서 5년 정도 자라는 과정 동안에는 3cm 자란대요. 3cm. 5년 동안 그 정말 이게 대나무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를 정도로 3c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쭉쭉쭉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막 정말 뭐 15m 이 높이까지 자란다는 얘기를
그게 라디오스럽다고 했나? 그 얘기를 매일매일 모셨을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불현듯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평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중간평가를 되면서 뭔가 속이 꽉 차 보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5주 동안의 그 기간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함께하는 그 과정들이,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 하다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5주라고 하는 이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실습을 했지? 내가 이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이제 졸업의 목표를 섰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쩌면 그때 그 시간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느꼈던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복지관이 됐든 또 다른 시설이 됐든 그곳에 갔을 때 이건 내가 배웠던 것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막상 저희 복지관에 왔을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복지관에도 실습했던 그 동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윤지혜 부장님 끝에서 우리 장배신 과장님, 우리 이완 선생님, 정치환 선생님. 어쩌면 내가 실습했던 이 모습들이 이거는 내가 정말 못 봤던 모습들인데 내가 시험자로서 느끼는 부분들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상상하든지 간에 어쩌면 그건 또 기간의 가치나 비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5주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한 점만큼의 시간들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 5주라는 시간이 과연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 이건 이제 각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전에 모 상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한때는 저희 복지관 실습을 했던 사람들이 좀 동료들 사회복사가 대부분 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12명 직원 중에 9명인가 8명인가 한때는 막 정말 모두 다 실습했던 직원이라 뽑았고 옛날 버전,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생명여자 복지관 서울 부분에 복지관 관장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골과 진골. 이 실습했던 사람은 성골이다. 그리고 실습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진골이다. 그런 그럼이라고 하는 장기진 과장. 그렇지만 제가 진골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어쩌면 이 남는 이 시간이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해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은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할까? 그리고 또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은 무엇을 지향할까? 이것들을 가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관은 저를 비롯해서 제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많은 것들을 알기보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진득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사를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기간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쩌면 지금 이 5주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롭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회복사가 되고 싶은가? 내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 정말 뿌리채 뽑혀나가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바람의 그 길을 맡기더라도 그 바람 속에서 굳건히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애정어린 조언과 슈퍼비전을 남겨주신 슈퍼바이저님들과 선임사회복지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도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더 앞으로 성장하고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습 종결 평가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념한 사진 촬영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